자, 두 분 원장님 왜 안경을 끼고 계신가요?에 대한 질문을 아마 지금껏 수백 차례는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네. 뭐 안경을 쓰면 더 낫다라는 말도 있고요. 안경을 벗으면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엄마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저희 유튜브에서는 또 좀 색다른 기획,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한번 또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두 분 원장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진행하는 방송이고요. 김진영 원장님은 카톨릭 의대 나오시고 사실 저랑 레지던트 같이 한 보드 동기입니다. 저는 이제 군대 먼저 갔다 온 선배, 복학생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지옥의 정형외과 인턴을 같이 둘이 돌았던 그런 사이고요. 일산백병원에 이제 과장님으로 오래 계시다가 이제 올해 합류하셔서 또 이쪽에 박성호 원장님은 서울의대 졸업하시고 서울대에서 망막 전공하시고 교수 생활 하시다가 사실 되게 젊어 보이시죠? 근데 은근히 연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분과 함께하는 의료정보 전달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GS 안과의 김진영 원장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S 안과 박성호 원장입니다. 이렇게 같이 유튜브 촬영을 재미있게 하게 되어서 정말 즐겁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방송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방송은 이제 재미가 없습니다. 네, 재미를 추구하는 방송으로 할 거였으면 제가 이제 일찍이 먹방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지금 있는데요. 사실 안과잖아요. 근데 자, 두 분 원장님 왜 안경을 끼고 계신가요?에 대한 질문을 아마 지금껏 수백 차례는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네. 뭐 안경을 쓰면 더 낫다라는 말도 있고요. 안경을 벗으면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엄마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사실은 저도 너무 안경 벗고 싶었거든요. 안경 써서 편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30대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도저히 내가 이제 안경을 벗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해서 한번 검사를 받아봤거든요. 근데 슬프게도 각막이 얇아서 이 라식이나 라섹 같은 거 할 수 없는 눈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이 들면 못할 텐데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경이 더 어울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요. 가끔씩 안경 벗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요새 사실 안경의 불편함을 조금 더 느끼고 있는데요. 최근에 필라테스 운동을 좀 하면서 땀을 굉장히 흘리는데요. 이럴 때 각종 자세를 하면서 지금 안경이 흘러내리니까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대학 가면서부터 이제 안경을 좀 벗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이제 검사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각막을 깎을 때는 각막 두께거든요. 근데 제 각막 두께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얇아서 사실 안전성의 문제에서 좀 간당간당해요. 저교정을 조금 해서 남기거나 뭐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잠깐 코멘트를 말씀드리자면 김지영 원장님 이제 젊어 보이지만 의대 다니는 아들이 있는 애둘 이렇게 생각보다 연식이 되신 이 김지영 원장님인데 각막이 얇으면 사실 라식, 라섹, 스마일 같은 걸 할 수는 없죠. 얇은 각막 깎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렌즈 삽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렌즈 삽입을 하려면 그래도 나이가 좀 젊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만간 백내장이나 이런 렌즈의 질환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렌즈를 넣으면 40대 이후에 그러면 백내장이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권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백내장 왔을 때 그걸 고치면서 한 번에 안경을 벗으시라고 대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딱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신 거죠. 그래서 아직은 백내장을 하기엔 빠르고 뭐 오지도 않은 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렌즈 삽입을 하기에는 나이가 좀 있으시고 또 라식 라섹을 하기에는 각막이 얇고 지금 이런 경우라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경우고요. 두 분의 공통점은 저보다 공부를 좀 더 잘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눈이 좀 더 나빠졌을 가능성은 있죠. 고도근시는 우리가 맨날 설명드리지만 밀가루 반죽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잡아당기면 얇아지고 빵꾸도 납니다. 그래서 앞뒤로 눈이 많이 길어지면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시가 심하면 각막이 얇을 경우가 더 많아요. 아까 얘기하신 게 이제 그럼
좀 근시 남기고 얇은 안경으로 바꿔 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건데 두꺼운 안경이나 얇은 안경은 안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보기엔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이런 경우에도 조금 기다려서 나중에 이제 노안과 같이 고치거나 아니면 이제 렌즈 삽입을 해볼 수는 있죠. 근데 직업적인 특성상 이제 박성 원장님 주로 이제 망막 수술 이런 거 주로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안경 벗는 시력 교정 환자를 직접 많이 만나진 않으시니까 본인의 어떤 니즈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이제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들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선택적 수술이거든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암 수술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도 중요하고 또 외모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에서의 규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수술 받은 이제 의대생들도 있고 또 이제 현역 의사 선생님들도 계신데 의사라고 해서 더 시력의 기준이 높진 않아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술하는 의사라면 좀 더 예민할 수는 있는데 의사라고 해서 더 회복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더 빠른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똑같습니다. 누군 더 좋고 누군 더 안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이 헬로 한 번씩 해주시죠. 유튜브 방송 김무현 원장님이 방송 하나하나마다 되게 공들여서 만드는 그 컨텐츠 자체가 이게 항상 생각을 해 나오는 건데요. 저희도 가끔씩 출연해서 김무현 원장님의 컨텐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원장님, 네. 여기는 블로그가 있어요.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네, 안과의사 김무현 채널에 이렇게 게스트로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다음에도 또 기회를 주신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좀 더 웃음을 좀 유발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첨부해서 나오겠습니다. 네. 글을 잘 쓰시기 때문에 닥터보리로 블로그 검색하시면 많은 재밌는 글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동안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